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 설명서에 보니까 양주 2동, 회천 4동에 인력 2명이 배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회천 4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되었습니다. 옥정 1, 2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시려고 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우신 건가요? 예, 당초에는 분동 되기 전에 저희가 이거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하는 시점에 그 학교 수가 학생 수가 많은 쪽으로 일단 그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옥정 2동 쪽이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옥정 1, 2동으로 나눠지는 게 10월 20. 네, 몇 달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봤는데 하여간 좀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뭐 했어야 되는데 회천 4동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력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논의를 좀 해보시고 이 인력 이외에도 배정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자치행정과하고 논의하셔서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6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7억 9천만 원, 이 사업이 뭔가요? 요게 보면은 이제 그 여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치유 농업 서비스도 있고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세부 사업 설명서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 사업은 그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 기간은 한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우리 아이 심리 서비스, 뭐 아동 정서 발달 서비스,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 맞춤형 인지 정서 지원 서비스, 산모 심리 상담 지원 서비스, 지유농업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유농업 서비스가 사업량이 줄어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배너를 좀 만들어 주시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263페이지 동일한 페이지에 있고요. 인구정책과에서도 지금 1인 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협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꼭 관련 과와 미팅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63페이지에 네. 노숙인 그 행여자 보호 사업이 노숙인 일시보호가 8만 원 곱하기 1일 곱하기 33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노숙인한테 지원되는 게 그 구호 진료비가 있고 일시보호비, 귀향여비 이렇게 있는데 귀향여비는 현금으로 귀향여비는 이 노숙인들이 어떤 통장이나 이런 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귀향 그 집으로 갈 때 여비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3만 원이. 네, 맞습니다. 예. 네. 전철 카드로 지급이 된다고요? 교통카드로? 네, 맞습니다. 전철 카드로. 그럼 교통카드가 아니라 그냥 전철 카드요?
여비는 굉장히 그 다양한 교통 수단이 있을 텐데 다 이용이 가능하게끔 그 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27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좀 웰다잉 그런 거 이제 죽음을 미리 좀 준비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라서 지금 희망복지관인가 거기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예. 민간 이전인데 그러면 어디에 이 예산을 내려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 그 65세 이상 어르신 80여 명을 대상으로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양주시에는 노인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소에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에 내려주신다는 얘기신가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회천노인복지관. 회천노인 회천노인복지관에 예산이 내려가는 거고 웰다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규 사업이니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8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예산서를 받았고요. 그 복지관 이용하시는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인복지관이 2군데가 있죠. 회천과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근데 2군데가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전액 무료인 경우도 있고 동일한 프로그램인데 유료로 운영되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복지관에 가니까 그 프로그램 무료래라는 소문이 돌면 어디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동일한 프로그램인데요. 무료. 예. 그렇죠. 네. 우리 양주시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서부권에는 특히나 지금 복지관도 없을 뿐더러 동부권에 있는 2개의 복지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다르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시고 예산이 정말 필요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무료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유료로 이용이 다른 지역에서 된다면 동일한 그 수준으로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주의 복지 예산이 지금 46%입니다. 46%가 넘어요. 네. 네. 양주가 돈이 많아서 무조건 다 무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할 수 없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유념해서 집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281페이지에 경기 베이비 부머 행복 캠퍼스 설치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경기도랑 양주시 5대5 매칭으로 가다가 7대3으로 이게 매칭 비율이 변경되면서 시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칭 비율이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그 경기도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예산을 보면 5대5 사업, 7대3 사업, 그러니까 3대7 사업도 5대5가 되기도 하고 1대9가 되기도 합니다. 예산이 조금 바뀔 수도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도의원들에게 요구하셔서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양주가 여유가 있는 그런 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302페이지입니다. 네, 302페이지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과 그 밑에 보면 장애인 가정 출산 비용 지원 이 두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중복으로 나가는 건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중복 가능합니다. 중복 가능하고요. 여성 장애인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여성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거고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정 출산 비용 지원은 양성 평등입니다. 장애인 가정 출산을 한 그 가정에 부모가 어느 한쪽이라도 장애인이라면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가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아이들 출생 신고할 때 그때 체킹해가지고 저희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뭐 모든 출산되는 가정에 확인이 된다 그런다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구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급되는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네, 복지지원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되는 연령은 만 2세 이상, 만 64세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녀 상관없이 뇌병변 장애가 있으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차량 운영비가 지원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네요. 네, 복지지원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있으면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지급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 사실은 차량이 있다고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그 심의를 거친 사항이고요. 이 차량은 사실은 경기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한 대를 확보했는데 각종 프로그램을 쓰고 프로그램 운영 시에 쓰고 또 기관 차로도 또 사용하게 돼서 어느 정도 좀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보통은 한 더 많은 부분을 운영비로 잡지만 그 다른 보조금이 나가는 걸 감안해서 3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다 공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10페이지에 장애인 전용 구역 신고 접수 자동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신고 접수 자동 처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 사실은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는 뭐든지 이렇게 수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처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나서는 아마 상세한 내역도 볼 수 있고 금방 그 분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입을 보게 되면 평균 1년에 1억 3천 정도 세액 수입 기타 과태료로 걷어들이던 것이 2억까지 좀 올라온 것들 중에도 많은 처리 건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신고 접수를 민원인이 접수를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시스템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좀 부연 설명 좀 드리자면요. 자동차 관리 시스템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하고 또 보훈지청의 시스템이 서로 연동이 돼서 그 보훈 대상자들도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마땅히 이용해야 될 만한 사람한테 잘못 부과가 되거나 이런 것들 오류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작성하죠. 5년 단위로 예산을 작성하는 건데 여기에 작성되는 금액이 연간 금액입니까? 5년에 대한 금액입니까? 글쎄요, 이건 예산부서에서 작성하셔서 잘 모르시나요? 기획예산과장님. 네, 기획예산과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금액입니다. 연도별 금액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세부 사업 설명서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대상 여부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수기로 입력하시는 거죠. 여부의 색칠을 수기로 하시는 게 맞는데 사전 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네. 근데 이걸 제대로 이행 안 하시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 지원과와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기 지방 재정 계획 8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98억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입니다. 근데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3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24시간 지원 도비 사업인데 반영 금액이 24억 8천만 원이에요. 금액이 왜 차이가 있습니까? 예, 복지지원과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세부사업 설명서에 저희는 5년치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거로 알고 작성한 것입니다. 네,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5년치가 작성이 되어 있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인 1년치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사전 이행 사항인데 사전 이행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예산이 있는데 세부 사업 설명서에 사전 이행의 대상 여부가 불우되어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산 반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사업이 많아서 하나하나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잘못 제출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걸 좀 잘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오류가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46%가 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복지문화국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복지문화국에는 사회복지 예산 이외에 다른 예산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민감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잘못 작성을 하더라도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께서 한 번씩 살펴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런 서류 작성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그 1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 14페이지의 세부 내역 중에 맨 밑에 읍면동 협의체 워크샵 등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17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읍면동 협의체 워크샵 등 이거는 읍면동 협의체 워크샵 할 때 각 읍면동으로 뭐 예산을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도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요, 읍면 그 사무관리비는 재배정이고 워크샵은 시에서 하는 걸로. 네?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가 있잖아요. 17페이지에. 예, 그거는 저기 읍면동에 저 100만 원씩 저기 교부를 재배정해 주는 거고요. 그 앞에 부분에 읍면동 협의체 워크숍은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예. 집행을 합니다. 협의체 전체를요? 예, 12개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그 위원들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동 협의체 워크샵을 우리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12개 읍면동, 그러니까 이제 11개 읍면동이었죠. 지금까지는 11개 읍면동 전체 위원들을 모아놓고 워크샵을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재배정해 주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워크샵은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버스 2대로 워크숍 시행하는 것이 되겠고, 사무관리비는 재배정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원하는 사람들, 지원자들을 신청을 모아서 받아가- 예, 진행하는 거고, 홍보물품 제작 구입은 제작을 해서 읍면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읍면동 예산안에 제가 첫날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각 12개 읍면동 중에 워크숍 비용을 따로 책정한 데가 있고요.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 따로 책정한 데가 있어요. 안 한 데는 또 안 잡혀 있습니다.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안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럼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안 돼요. 모든 게 지금. 이게 뭐냐면 협업이 전혀 안 돼요. 예산안도 그렇고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대로 그냥 예산안 올리는 거고,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대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거고.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워크숍 비용 읍면동에서 그 여기에 예산안을 올린 데는 거기 또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 올린 데는 또 내려갈 거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그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안 갖고 계시니까 읍면동 예산안 쭉 한번 보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 그러면 네 군데가 워크숍 비용, 뭐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 이런 거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모든 관련 부서에서 이거는 통일성 있게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997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998페이지 세부 내역 보면 행사 운영비에서 지금 1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감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문화관광 과장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천마송이 천호축제 전체 예산은 1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저 행사 축제 예산이 3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경기도 투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맞지 않아서 저희가 심사를 못 받았고 그 3억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행사가 약간 축소됩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기도 투자심사를 2월달에 신청을 해서 좀 바로 투자심사를 받아서 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1017페이지.
양주 희망드림 문화공연 추진. 이것은 도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도가 이제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지금 작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올해 1회 추경 때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으로 11호 그 전 진행했던 사업을 갖다가 11을 확보를 해서 저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 사업을 이제 안 해요? 경기도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이제 그 단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로 나온 예술에 대한 평가는 자체 평가는 하셨나요 혹시? 저희가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이제 공연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평가나 모니터링, 그 다음에 그 정산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23년도도 했잖아요. 네. 23년도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80회 이상을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 활동 사업을 좀 병행을 했는데 저 천일원 축제에 거의 20회 이상을 갖다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그 소외계층이 있는 그 요양원, 그다음에 다중이용 시설, 그다음에 공원 등 그래서 많은 공연 활동을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좀 제공했다는 좀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예. 정산서에 근거를 해서 내년에도 좀 차등하게 저희가 평가에 거쳐가지고 예, 단체 활동 지원에 예, 육성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66페이지. 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1267페이지 세부 내역 보겠습니다. 세부 내역. 우리 대응 지원 사업에 상한액 없습니까? 혹시?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상한액 없어요? 네, 지금, 그러면 네. 대응 지원 사업 신청하면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다 해줍니까? 먼저 절차를 말씀드리면 7월 중에 수요 조사를 하고 두 번째 그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학교 시설 담당자, 그다음 교육체육과 담당자,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직접 학교에 나가 실사를 하고 그 실사를 통하고 나서는 그 현지 우선순위를 또 정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자체 교육경비 심의회를 개최를 통해서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면 예산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우선순위 이제 정하는 뭐 냉난방기 이런 거는 진짜 우선순위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청이 예산이 많아요. 제일 많은 곳이 교육청 예산이에요. 근데 지금 1억 7천, 1억 3천 이런 대응 지원 사업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해줘야 되나? 교육청하고 이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의는?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그 매칭 비율로 저희가 40대 60이었다면 내년도에는 30대 70%로 하향 조정돼서 우선 최대한 양주시가 좀 적게 부담하는 거로 얘기가 돼서 내년도에는 좀 저희가 좀 많은 금액보다 그 올해보다는 적게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응 지원 사업은 1억이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으로 넘겨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봐요. 저는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좀 잘 협조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으로 이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교육청하고 좀 협의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79페이지) 지금 이 학교 시설 개방에 의해서 이게 작년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작년에 몇 군데가 개방을 했었습니까? 저희 15개교가 좀 협의를 했는데요. 교육체육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협약 체결 학교는 총 8개 학교입니다.
8개요. 하지만 그 외에 협약하지는 않았지만 그 협약은 안 하더라도 그 개방을 하는 학교가 더러 있긴 합니다. 저는 제가 그 작년에도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관련법에 의해서 학교 운동장 체육관은 개방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꼭 보조를 해줘야 되면서 개방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건지. 교육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미개방 사유 자체가 체육관 교사동이 연결되어 있을 때 보안 및 도난 사고가 우려되고 화재라든지 이런 시설 안전 문제, 그다음에 관리 인력 부재에 따른 우범화, 특히나 이제 학교 내 안전 사고가 발생됐을 시에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해서 학교장님들께서 꺼려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개방을 하고자 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어떤 개방 협약 최초 1년의 경우에는 실적 상관없이 보조금에 대한 1교당 200만 원을 지급했다면 개방 협약 1년 이후부터는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좀 차등 지급하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학교 시설 이용하는 그 단체 체육시설 단체들이 다 사용료 내고 있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 관련법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학교장님들의 재량으로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주는 건데 이런 거는 우리 학교장님들하고 잘 좀 얘기를 하셔서 개방을 해야 됩니다. 무료로. 아니 시설 사용료 내고 단체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또 지원을 해주면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데도 지금 증감사에 보면 학교시설 개방 학교수 감소로 나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이 좀 추가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의 어떤 개방 협약 현황 검토 결과 사실 우리 시와 많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협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서 또는 학교 측에서 지금 현재 개방 협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유인책이 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타시군 사례를 봐도 개방 일수에 따라서 연간 360에서 60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든지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비록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금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 문제점도 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대한 학교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또 교육지원청과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최대한 개방이 많은 학교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1페이지. 체육단체 육성 지원에서 우리 시민축구단 지금 K3에서 K4 강등됐죠? 네, 맞습니다. 강등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지금 3에서 지금 15개 팀 중에서 최하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동 강등됐습니다. 근데 K4로 강등됐는데 예산은 작년 본 예산 올렸을 때하고 똑같이 올리셨는데요? 작년에는 5억 올렸었고요. 그리고 추경에 해가지고 한 7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K4 운영에 맞게 4억으로 지금 일단 신청한 상태입니다. 편성한 상태입니다. (1379페이지) 이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인데요. 1380페이지 세부 내역 보시면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체육시설 설치 시설 개선이 11개소예요. 이 11개소가 혹시 어떤 시설들이죠?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설에 대해서 지금 그 노후화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때마다 이제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 관리를 통해서 이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금 그 16개소로 지금 현재 읍면동 11개소, 시 직영 1개소로 해서 표시해서 예산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데를 지금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으면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예상되는 지역에 시설 개선이 필요 없다면요.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취약 시설들이 이제 노후된 시설도 있고 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수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용자분들께서 이용하면서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즉각 처리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89페이지에 양주 도시공사 운영 공공체육시설, 여기 공공체육시설은 어떤 것들이에요? 17개소 나와 있는데 지금 1380페이지하고 다른 시설이에요? 제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기 도시공사에 지금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총 18개소고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보수가 필요한 부분 이런 걸로 저희가 한 11개소로 잠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 예산이 잔액이 되는 거고 대신 다른 부분에 또 아마 다른 체육시설에 또 생기면은 그쪽에 또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389페이지에 양주 도시공사 체육시설 18개소의 안에 1380페이지에 11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개 건입니다. 도시공사 위탁시설은 총 17개소인데요. 그거 외적으로 저희가 또 직영으로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총 186개소입니다. 그 중에 이제 도시공사 위탁시설이 17개소이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저희 쪽하고 시설 개선 유지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체육시설은 17개소.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몇 개요? 지금 18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12개에 대한 개보수를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거라 이 말씀이죠? 읍면동에 재배정을 내려서 야외운동기구 시설 개선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다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민 의원입니다. (2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기 요구에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금액이 차이 나는데 요거는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날까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이랑 기초생활보장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이랑 금액이 차이가 나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80만 원 지원되고요. 기초생활 무연고 80만 원. 무연고는 160. 예. 기초생활보장 무연고는 기초생활 무연고는 80만 원이고요. 무연고는 160.
근데 이제 금액이 틀리니까 왜 이게 차이가 나냐고 여쭤본 거예요. 잠깐만 아니요 저기 복지지원과장 김금숙입니다. 의원님 그 기초생활무연고는 몇 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저희가 세부사업 설명서 225페이지 보면 요거에게 일반 보조금에 이게 같이 지금 기재가 돼 있거든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 160만 원 곱하기 5명 해서 써 있고 그 밑에 기초생활 보장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 써 있죠. 네,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지 않아서 좀 헷갈렸는데 복지지원과장 김금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초생활 수급자는 그 기초의료나 생계급여 그리고 주거급여까지 받는 분들 모두 장례 비용도 거기서 하세요? 1인당 장례 비용? 장례 비용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무연고일 경우에만 사회복지과의 그 무연고 장제 비용에 80만 원을 추가로 해야 사실은 장제가 가능한 정도 수준이 됩니다. 80만 원 가지고는 장제를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의 그 무연고 장제비를 저희가 좀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또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에 따른 또 처리 비용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1년에 한 3번 정도 그 공고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좀 내서 무연고 장제를 어떻게 치렀고 어떻게 안치가 됐다라는 것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잘못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가 조금 빨리빨리 해야 돼서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그 옆에 보시면 저희 우리 소요 재원 있거든요. 이게 저기 도비 지원 사업 아닌가요? 예, 도비 보조 사업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 오탄 거죠? 재원 구성 비율에 광역보조금 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아니 제가 여기 보이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거가 아닌 것 같은데. 오타 같습니다. 예. 네, 오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32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 장애인 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죠, 양주시에? 네,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 단체로는 8개 단체가 기존에 있었고 연합회까지 해서 9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2023년 4월 10일자 등록해서 10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남성 장애인 단체가 따로 있어요? 아직은 등록된 단체가 없습니다. 그럼 여성 장애인 단체만 지금 등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 장애인 단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350만 원이지만 후에 얼마나 큰 기대 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지금 활동자 수는 여성 단체 얼마나 되세요? 최근에 저기 회원 수를 여쭤봤는데 130명 정도까지 회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 여성 장애인들의 그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여성 장애인들이 일반 장애인 단체에는 이제 남성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 잘 못하셨다가 이쪽에 여성 장애인 어울림센터에는 많이 좀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남성 장애인 단체도 해달라 그러면 해주실 거예요?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350만 원 운영비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35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예산이. 모든 게 만들어주면 좋긴 한데 신중하게 잘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신중하게 어떤 단체고 뭘 하면 지원을 나가면 한번 나가던 거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9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499페이지 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소득 한부모 지원 가정이 사업이 있었는데 진감사위에서처럼 유사 사업으로 보인다고 여기도 써주셨는데. 가족부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학생 자녀 부교재비 지원은 100% 12사업이고요.
그 뒤에 저소득 한부모 싱글맘 싱글팜 가정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목만트리지 한부모 가정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도비도 껴있고 뭐 시에서 주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잘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존에 앞에 의원님들이 질의한 거는 좀 빼고 조금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728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여기다가 넣어놓으신 거죠? 네, 어린이날 행사는 이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다른 데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린이날 행사. 아니, 어린이날 행사는 아니고요. 아니 근데 유사한 거를 저희 시에서 안 할 뿐이지 다른 데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뭐 군부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그때 시기에 맞춰서 저희 행사하는 거 다른 거에다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 이건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67페이지) 청소년 스터디 카페 운영 이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 3동에 있습니다. 회천 3동 어디요? 고암 공립 어린 고암 공립 도서관 거기 3층 사용하시는 우리 청소년 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거기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스터디 카페는 체육복지센터. 잠깐만. 옆 페이지. 예, 저기 죄송합니다. 체육복지센터 예, 예. 아까 그건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요. 체육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하신다 그러는데 많이 말고 예. 평균적으로 인원수를 얼마큼 되죠? 저기 뭐야? 아, 10월달 기준 7,000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1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올해만 예. 984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시립예술단 연습실. 연습실 사무실 요구액 보니까 거의 달 500만 원 정도네요. 이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사무실은 지금 저기 백석읍 홍중리에 거기 이제 거기 지금 예충 사무실이 예충 사무실 예. 1층에 있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를 500만 원 주고 사용을 하세요? 예, 월 사용료가 임차료가 월 500입니다. 예. 건물은 어디 누가 건물은 일반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임차를 해서 쓰는 겁니다. 예. 근데 뭐 본 의원도 거기를 가봤는데 시내에다가 이 정도 규모를 해도 500만 원이 안 할 것 같은데 거기 완전히 외지고 안으로 쑥 들어가 있잖아요. 예, 지금 저도 한번 그거는 그리고 저기 거기 뭐 난방도 잘 안 되고 엄청 춥고 막 많은 민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거기를 빌려서 쓰신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거의 뭐 495만 원인데 500만 원을 주고 거기를 쓰라 그러면 저 같으면 거기 안 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금 저희 뭐 이게 좀 교통편도 편하고 아니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좀 거기가 향후, 교통편 아니요 향후 검토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아까 저기 말씀을 우리 하셔주셨었는데 우리 양주시립예술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전부 다. 예, 연 한 13억 정도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이 질의하셨었나요? 저희 무형문화재 8개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 무형문화재 8개 단체에 총 지원된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3억 5천, 13억.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이 시립예술단 공연을 더 뭐 다 틀리시겠지만 시립예술단 공연을 가서 더 많이 볼까요? 아니면 저희 무형문화재 저희 요번에 나라에서 하는 것도 됐잖아요. 무형문화재 되고 했는데 3억 대 13억.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한테 지금 시립 교양학이라든가 좀 특별한 저건데요. 그 클래식 뭐 그런 거를 좀 시민들한테 좀 제공하는 상황인데 저희도 좀 클래식 그래서 그런 거는 공연을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서 많이 하세요? 지금 저기 정기 공연 같은 거는 섬유지원센터를 좀 빌려서 하고요. 아니면 그리고 저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건 좀 옥종 호수공원이라든가 그쪽에서 하는데 그런 때는 정통은 아니고 약간 대중적인 걸 하는데 오히려 찾아가는 음악회가 사실 관객은 많은 편입니다. 예. 우리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뭐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뭐 얘기를 듣다 보면 저희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혹시 그러면은 우리 이쪽 분들 내시는 세금으로만 여기 운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공통적인 세금 걷어서 같이 운영하시잖아요.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 다른 부서 버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저희 돈 내면은 왜 다른 분들만 그런 거를 다 접해야 되고 저는 이 얘기를 되질 않습니다. 요거 시립단이랑 요거 무형문화재 운영비 자체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동등하게 좀 앞으로 예산 짤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주 예총 그 뒷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지부 협회마다 다 틀리네요. 이게 예, 지금 8개 단체가 있는데요. 예. 틀린 이유가 뭘까요? 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예총 산하에 8개 지부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산하 지부별 활동에 대한 고유 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요청을 좀 한 사항입니다. 사업에 요청하면 다 내려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검토해서 예산 측정하고 있는데요. 약간 활동이라든지 뭐 규모, 그다음에 운영 횟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 협회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공평하게 어디서 뭐 이렇다 저렇다 소리 많이 나오는데 운영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좀 타이트하게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3년간 보조금 올해지만 올해랑 우리 22년도랑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22년도에는 뭐 5,300이었는데 뭐 올해는 또 삭감이 됐지만 그냥 2억이 넘게 뛰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 문화활동 활동이 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200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8개 지부 산하 문화예술 단체 쪽으로 고유 사무, 고유 활동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 지원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3페이지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 한 개 사업 1,500만 원 있는데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좀 지원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1,500만 원이고요. 한 개 단체에 공모 신청을 좀 받아가지고 한 개 단체에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에서 이 예산으로 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운영비예요? 아니면은 뭐 공연 활동비입니다. 공연이요? 1회? 그냥 이거 가지고 계속 그냥 공연을 하고 다니신다는 건가요? 네, 전체적인 마을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1회 정도의 공연 문화예술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1회에 이 금액이면은 적지 않은 금액 같은데요, 예산이? 네. 101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의정협의 때도 올라오긴 했었던 것 같은데 예술인이라고 하면은 260명 돼 있거든요. 어떻게 구별을 하시고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예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올해 좀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관련 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고 1인당 연 150만 원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 2차 좀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명서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증명서 발급은 전체적으로 예술인 증명서 활동을 증명서 해주는 그 단체 쪽에서 저희가 지금 지원 증명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1031페이지 보겠습니다. CCTV 운영인데 이게 추진 계획이나 보면은 11월까지 돼 있어요. 50회 운행인데 이 50회 운행이 뭐 예약을 하면 순차적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기간별로 딱딱딱 끊어서 나가나요? 뭐 이렇게 기간을 두고 뭐 2주에 예를 들어 2주에 한 번 아니면 예약이 들어오면 바로 그렇게 나가나요? 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티투어 운영 횟수는 총 60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4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기에 축제가 많은 5월 달하고 9월 달에 지금 많이 신청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10월 달에 지금 거의 조기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확대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올해는 지금 50회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좀 했고 저희가 지금 예약 건수가 많은 또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집중을 해서 뭐 주 2회 정도 좀 관객을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이 들어오면은 그냥 운행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일정은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연이 왜 말씀을 드렸냐면 몇 분이 그러셨어요. 어느 회의 자리를 갔더니 이걸 타고 싶어서 예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조기 마감이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다른데 뭐 예산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어차피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에서 예산을 빼고 그러는 것보다 저희가 정말로 잘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그냥 뭐 저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91페이지 무상교복이거든요. 저희 이거 본 의원도 이거를 연초 더 됐죠. 더 돼서 이거를 저희가 계속 신경을 본 의원도 썼었는데 요거 사업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관련해서는 올해까지는 교복에 한해서 30만 원을 1인당 지급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무상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까지 함께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하지만 그 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금 그 교육청에 대한 예산이 본 예산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좀 삭감도 되고 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도지사님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상체육복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비는 제외하더라도 도비른 지원을 통해서 그 10만 원에 대한 25% 그 5만 원에 대한 부분 30만 원과 그 5만 원까지 지급하는 거로 지금 현재 예산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오늘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는 그 4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는 요구한 사항입니다. 오늘 경기도 의회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오전부터 지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거 예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머리가 뭐 아픈데 지금 교육청 도교육청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 도비 25, 시 25, 도교육청 50인데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되면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은 불용 처리하실 거예요? 우선 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그 교복 지원에 관련된 거는 동일하게 지급이 될 예정이고 그 체육복에 한해서만 도 25%, 시 25% 부담으로 해서 그러니까 총 10만 원 중에 도와 시가 해서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로 지금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정리가 되면 한번 오셔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297페이지 경기 행복마을 학습 운영인데 이게 유형공단 내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어떻게 연령대나 참여 인원수는 어떻게? 거의 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지금 운영되어 온 지는 매우 오래됐고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뭐, 저 라인 댄스도 있고 노래 교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뭐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게 학생들 프로그램인 줄 알았거든요. 소외계층이라면 거기 지금 현성마을이기 때문에요. 거기 한샘병 그쪽으로 저희 그래서 지금 소외계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을회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을회관 와서 예, 마을회관 뒤에 마을회관이 아니고 마을회관 뒤에 있죠. 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용 대상은 천성마을 주민 한센인과 양주 시민이고요. 그 한센인은 33명입니다. 그리고 비한센인 224명, 주민수 총 257명이 유양 이통의 이제 마을 주민들 현황이고요. 거기에 코디 1명, 책임 교수 교육 장소가 어딘지. 네, 거기 지금 천성마을 행복학습관으로 지정된 행복학습관이 따로 있습니다.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요? 누군이 말씀하시냐고 제가 못 들었어. 천성마을 행복학습관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 저기는 마을회관에 뭐 이런 선생님들이 오셔서 막 어르신들 뭐 요가도 가르쳐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 근무 인원이 학습 코디네이터가 한 명이 상주를 하신다고 여기 써져 있는데. 네, 거기 관리하고 그 학습하는 운영하는데 그 관리인이 있습니다. 예. 교육체육과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 4천만 원을 가지고 그 총 도비와 시비가 이제 매칭 사업이면서 운영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운영 기간을 선정한 후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가끔씩 나가 보세요 여기. 네, 저희 평생 교육사가랑 담당 팀장이랑 해서 이 사업 진행할 때마다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총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강좌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요. 매주 요일별로 2시간씩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운영 횟수는 한 157회 정도 되고요. 실 인원은 93명이고 연 인원은 한 1,322명이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해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